서초동에 살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저는 현재 강남에서 산부인과를 개업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겸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가끔 사람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묻는 거는 의사인데 왜 아메이를 합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들 아메이를 하는 이유나 그 목표나 본인이 가진 꿈이나 그것이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가진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거를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 소개 먼저 시작하면은 저는 분만은 안 하고요. 분만은 예전에 이제 레지던스 때 조금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도 꽤 많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출산은 안 따져. 결혼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죠. 그쵸? 근데 요즘에 임신이나 출산 문제가 아니라 결혼도 안 하는 뭐 이런 시대까지가 오다 보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산부인과를 갈 때는 출산율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를 갈 때만 해도 뭐 우리나라의 뭐 유수한 병원들, 길병원, 차병원 이런 병원들이요. 다 산부인과를 해서 돈을 벌어서 대학까지 만든 병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부인과가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처음 산부인과를 갔지만 제가 나올 때쯤 보니까 뭔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산부인과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궁 근종이나 이런 거를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하이프 치료를 처음에 이제 접하고 워낙 간암 치료기였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산부인과에 도입을 한 다음에 한 14년째 지금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개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98년도 사진입니다. 이때가 꽃다운 26살. 어, 그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엊그저께 제가 혹시 사진을 바꾸느라고 올려놨는데 저한테 Y아메이라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워낙은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중풍, 요양원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건강이 되게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자꾸 두드러기도 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물론 저 때가 인제 인터넷에 레지던트 올라갈 때였기는 했는데 그때도 자꾸 몸이 안 좋으니까 인제 우리가 아는 다이어트는 다 뭐예요? 굶고 그런 거잖아요. 굶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다시 또 찌고 몸이 안 좋아지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산부인과는 군대를 안 가고 군대는 다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공보위로 갑니다. 공중보건위. 공중보건위를 갔을 때 인제 거의 그때 쪼금씩 운동을 하고 비타민도 좀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형수의 언니, 그러니까 사돈분께서 아미 사업을 전달받아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면은 네가 이런 소비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인제 제품, 비타민을 먹기 시작하고 현재 한 18 년째 더블 X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로 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사업도 관심을 갖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먹는데 내가 먹는 더블 X 내가 팔면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비를 하는데 그냥 내 소비가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남한테 주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나한테 다시 리펀드 될 수 있다라면 그게 어 '최소한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제대는 아니죠. 공중보건이 끝나고 나올 때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분만율도 많이 꺾인 상태여서 어느 병원에 이렇게 의사들도 내가 개원한 의사가 아니면은 병원 옮겨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막 일하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주거나 누구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옮겨야 되는데 내가 이쪽 병원에 있다가 만약 이쪽 병원으로 옮겼어. 근데 바로 좋은 데가 나오면 좋겠죠. 그 좋은 데만 계속 나오면서 옮겨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내가 끝났을 때 예를 들면 한 3-4 개월 그래 한 300-400 정도 그냥 안정적인 연금 같은 게 있으면 그냥 내가 쪼끔 쉬면서 그냥 더 좋은 데가 나오는 거 그런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안이 워낙 뭐 부자나 저희 부모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냥 그 상황에 쫓겨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아 그러면은 뭔가 나한테 그런 거를 좀 받쳐주는 비빌 언덕 뭐 이런 백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아메이를 알아보고 이 우리 이 아메이 수입이 연금 수입, 자산 수입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이제 이 사업 설명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배우면서 사업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거는 이거예요. "왜 의사가 아메이를 하냐? 내가 이 정도면 살 만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의사 월급하고 한 300-400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또 훨씬 작죠. 하지만 내가 돈을 못 벌 때 줄 어딘가에서 나를 받쳐줄 수 있는 300-400 은요. 의미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잘 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도 그때도 내가 그냥 뭐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뭔가 받쳐주는 게 있다라면 아마 저도 알아보지는 않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하시면서 아메를 알아보고 아메를 부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 인생에 든든한 백이 있으신가요? 이거 에르메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여성분들은 진짜 백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루이비통, 이거는 샤넬. 근데 저는 이런 백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어 내가 안정적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살다가 보면은요 분명히 어 커 보이는 그 액수가요 점점점 가라앉고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안전성 있는 거, 안전성 있는 자산, 안전성 있는 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내 인생에서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건 뭐냐. 그래서 제 친구들은요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주식도 했고 뭐 연금도 들고 하는데 물어보면은 뭐 500만 원씩 한 30년을 넣으면은 나중에 가서 500만 원씩 나온대. 이런 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기대서. 근데 어 제가 선택한 거는 오늘 제가 사업 설명으로 안내해 드릴 사업 아메이고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 강남의 고질병인데 비만 오면은 막 물이 쓸러 넘쳐 흐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보호해 줄 만한 게 저런 차수벽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나를 보호해 줄 만한,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고 나를 안전하게 내가 기댈 수 있는 뭔가 그게 있냐. 그게 저한테는 암이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산부인과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인데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죠. 근데 희한하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하는 그거를 토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가 분명히 그거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누가 뭐 어떤 뭐 코인으로 뭐 엄청 큰 돈을 벌었대. 하지만 그거는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닌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인생에 있어서 경험하고 나한테 주어진 기회나 거기 중에서 내가 가질 거나 내가 실제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내 거거든요. 남들이 뭐 더 큰 돈 더 뭐 이런 거 한다 하더라도요.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한테 내 인생을 지나가면서 경험하거나 구해질 수 있는 것 중에 합리적으로 가장 내가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보면은요, 뭔가 참고서를 바꾸면 내가 성적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공부를 하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꾸 참고서만 바꿔요. 어, 환자들 똑같아요. 그럼 자꾸 내가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치료가 나와도요, 딱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는 분명히 인 것 같긴 하지만 뭐 또 다른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결국은 닥터 쇼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 되게 많고. 근데 사람의 인생은 한정적이잖아요. 그 한정적인 시간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내 범위 안에서 그러면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확실한 거를 잡았다면 그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거 많죠. 오늘 뉴스 보니까 중국 뭐 헝다그룹 다음으로 보다 뭐 4배가 더 많은 그 기업이 지금 디폴트 위기 요번 달 말까지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의 발 뭐 리먼 사태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 막 나오고 불안감 되게 많이 키우고 있죠. 뭐 또 미국은 또 은행권 뭐 부도설 같은 게 설설 나온다 이런 말도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안 좋고, 우리나라는 솔직히 수출이 메인인데 그런 수출이 안 되고, 외국 심지어는 중국이 지금 디폴트에 빠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회복은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죠. 물가가 오르는 만큼 그 이상으로 내 수입이 오르면 돼요. 근데 내 수입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요, 요번 달에 있으니까 다음 달 2배로 되거나 갑자기 확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항상 보다 보면요, 매달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 이상의 뭔가 더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너무 좋아, 이런 것도요 5년 지나면 5년 이상 가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로. 지금 근원 물가도 계속 잡히지는 않고 있고, 또 이렇게 외식 이것저것 그냥 가볍게 먹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집에서 해 먹는 게 제일 싸, 이런 상황이 됐죠. 예전에는 뭐 한 가족 둘이 먹을 때는 집에서 재료 사서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먹는 게 훨씬 싸, 이런 말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둘이 먹어도 밖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는요 그냥 해 먹는 게 훨씬 싸요, 진짜로. 그리고 지금 김밥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김밥이 막 4,000원, 5,000원 이러더라고요. 그 김밥 천국 1,000원 김밥 기억나세요? 그게 보니까 제가 한 10년 전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사이에 물가가 한 5배 이상 올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10년 사이에 내 월급이 5배 같이 올랐냐? 그거는 또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가가 올라가는 걸 내가 잡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주어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거 있죠. 학원비 등골 휜다. 이제 지금은 학원비가 있겠지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뭐 이쪽에 나가는 돈은 조금 줄기는 하겠죠. 우리나라 상위 1%에 드는 부자는 순자산을 29억 원 넘게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화생명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순자산 상위 1%는 29억 2,010만 원 이상을, 상위 0.1%는 76억 8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자산은 본인 소유 재산에서 빚이나 차입금 등을 빼고 남은 집과 차, 현금 등을 말합니다. 상위 1%에 드는 부자는 총 20만 9천여 가구인데 평균 가구원 수는 2.8명으로 모두 58만 6천여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상위 1%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571만 원으로 일반 가구 소득인 6,125만 원보다 3.5배 많았습니다. 상위 1% 가구의 88.5%가 자가 거주였고 전세는 7.7%, 월세는 3.8%였습니다. 상위 1%에 드는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63.5세이고 이들 가운데 72%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가구 은퇴 연령은 70.7세로 전체 가구 평균인 68.2세보다 늦게 은퇴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위 1%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월 359만 원, 적정 생활비는 월 522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뭐세요? 한 상위 1%만 계속 나오죠. 근데 보통 상위 1%라고 하면 자산이 한 29억, 그러니까 30억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보통 여기 보면은요 최소 생활비로 하는 게 거의 360만 원, 한 500만 원, 52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 수익으로 500만 원 이상만 받을 수 있다면 상위 1%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30억 자산, 우리 이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부동산 광풍 불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리팍이라는 그 반포동에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예요. 고급 아파트인데 이게 보통은 코로나 때 확 뭐 부동산 거품이 있다고 해서 올랐지만 대략 30억, 32억 이렇게 팔리고 있나 봐요. 그런데 아리팍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을 이런 30억이라는 자산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수익을 한번 따져봤어요. 여기 보니까 한 2억에 600이잖아요. 그럼 2억을 빼고 저걸 올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2억 전세는 살아도 저건 순서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물론 여기에는 아까 순자산처럼 내가 담보대출이 없어야 돼요. 은행에 담보대출이 있으면은 이 600만 원 중에 담보대출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순자산이 30억이 있을 때 보니까 이게 저도 몰랐는데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 그 자산의 수익을 따졌을 때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따질 때 보는 게요. 10년 만기 국채래요. 국가 채권. 국가 채권의 10년 만기 채권 이자가 보통 3.6%, 3.5%래요. 그러니까 내가 3.5%보다 높은 이율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야. 그럼 좋은 거고 그거보다 낮아. 그러면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래서 부자들은 보면 주식으로 갔다, 부동산으로 갔다, 채권으로 갔다 이렇게 옮겨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심 없잖아요. 그쵸? 근데 봤더니 아까 이게 월 600만 원의 수익을 받으면요. 7,200인데 소득세 빼고 그쵸? 그다음에 부동산은 보유세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 빼고 나면 실수령액이요. 월 375만 원이에요. 30억 자산에서 받는 게. 근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이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뭐 3.5% 했을 때 금융소득세가 저는 이렇게 된다는 거 처음 알았는데 뭐 14%, 24%, 35%에서 나눠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빼고 나니까 월 수익은 680만 원이에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자산의 수익이 이거보다 좋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보이는 자산, 내가 이거 건물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런 것보다는 남들한테 보여지지 않는, 그렇지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수익이 높은 자산에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있는 거고, 이 부동산 널뛰게 하는 것보다는요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자산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가지면 좋겠다. 그냥 이거는 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갖자라는 생각에 제가 들은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쓸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자기가 안 쓰고 아무리 부자라도 자꾸 빼먹기만 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들어온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지. 계속 지출만 하면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쫓기게 됩니다. 자꾸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정신적으로 그게 여유가 생깁니다. 뭐 적게 벌어도 얼마씩은 들어오니까 그 가만히 있는데 하나씩 빼쓰는 거 보면 이거 정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인격적인 대접을 받으려면은 경제적으로는 쫓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품위를 지키고 실제로 세계 5대 건강 장수촌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보면 노인들이 특징이 노인들이 존경받는 사회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느냐? 노인들이 그냥 뭐 뒷줄에 앉아가지고 야, 뭐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대접을 잘해야 된다. 이런 노인은 우리가 존경하기가 힘듭니다. 돈 버는 노인은 존경합니다. 그냥 앉아서 쓰기만 하고 애들 소일을 벌리는 노인하고는 한편으로 벌어가지고 애들 추석에 설에 그래서 용돈을 한번 줄 수 있는 노인하고는 완전 차이가 납니다. 존경받는 노인이 돼야지 품위를 지키고 그런 노인이라 이제 정말 오래 삽니다. 대체로 저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노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바로 정신 건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면은 정신적으로도 위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지하철 돈 내고 탑니다. 경로석 쪽으로도 안 가요. 문 쪽에 섭니다. 그래야지 이 애들이 갈등을 안 느끼죠. 내가 이 앞에 서 있으면은 애들이 갈등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보기에는 뭐 그렇게 늙어 안 보이거든요. 영감이 몇 살입니까? 비켜줄까 말까 뭐 갈등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고요. 그것도 제 생각의 뭐 차이. 이시영 박사님 90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이가 들어도 뭔가 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뜻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노후는요, 그냥 일단 더 이상 꺾이거나 뭔가 사람 이제 뭔가 내가 누군가한테 기대되거나 조금 약한 그런 이미지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뭔가 내가 더 활동적인 그런 삶을 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 사사분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직장인과 자영업, 그다음 오른쪽은 사업가, 투자가라고 하는데 보통 95%의 돈은 5%의 사람, 사업가, 투자가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사업가도 우리가 뭐 내가 회사를 만들 거냐, 프랜차이즈를 할 거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거냐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사업가고요, 실패하면 사기꾼이래요. 왜 그러냐면 직원 월급을 못 줘야 되잖아요. 망하면 직원 월급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주고 쫓겨다니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5%라고 했지만 아까 1%가 보통 29억의 자산이고 우리가 한 월 500만 원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만약에 80세인데 그런 수익을 내가 계속 죽을 때까지 얻을 수 있어. 노후가 더에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쵸? 기업을 정의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름? 제품? 건물? 기업가들의 발자취? 이 모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기업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50년 전 어린 시절 친구였던 제이 벤 엔델과 리치 디보스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명석하고 의욕 있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며 매사에 열정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잠재력을 지원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설립했습니다. 아메이는 나이, 학벌, 인종, 종교,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만 명 이상의 사업자가 60여 개 언어로 아메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ABO는 시간적 자유, 재정적인 독립 또는 가치 실현과 같은 자신이 생각한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아메이는 개인의 노력에 따른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 또는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수한 멘토와의 무료 교육을 통해 비즈니스의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ABO는 아메이가 100% 제품 만족을 보장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450여 종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습니다. 아메이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 판매 1위에 빛나는 뉴트리라이트입니다. 1934년 창립 이래 식물 영양소 기반의 제품을 선보인 뉴트리라이트는 인증된 자체 농장에서 식물 원료를 경작해 식물 영양소를 추출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모두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아메이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 아티스트리는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가장 높은 글로벌 탑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아티스트리 제품은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건강한 매력을 선사하며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아메이의 최첨단 기술로 개발된 이스프링은 세계 방문 판매 1위의 프리미엄 정수기 브랜드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물을 공급합니다. 세계 방문 판매 1위의 엔모스피어 역시 깨끗한 공기를 책임집니다. 아메이가 선보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는 과학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메이는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약 700개의 특허를 출원 중이며 900여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가가 새롭고 혁신적이며 차별화된 제품을 연구 개발해 ABO의 제품 전달로 이어집니다. 한편 아메이는 우수한 브랜드 및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글로벌 제조시설과 물류센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전 세계 600여 곳에서 ABO 활동을 지원합니다. 연간 매출액 110억 달러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언제나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미시건의 소도시에서 세계 곳곳의 가정과 카페에 이르기까지 아메이는 삶의 작은 변화와 여유,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그들을 지원합니다. 뛰어난 브랜드와 제품,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신념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회사를 정의하며 그것이 곧 아메이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메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습니다. 이게 그 동영상이 계속 많이 예전보다 좀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것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예전 동영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 아메이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기 때문에 저나 홍견사진은 주로 이 동영상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했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뭐 회사에 대한 소개는 이거로 다 봐도 될 것 같고, 뭐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있고 800명 이상의 과학자, 450가지 이상 직접, 뭐 700개 이상의 특허, 그 다음에 뉴트리 5대 유기농 농장, 뭐 R&D 센터, 이렇게 정말 우리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가 그냥 대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글로벌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일반 사람들이 하는 소규모의 사업은요, 어떻게 보면 다 자영 사업이잖아요. 조금한. 그런데 만약에 대기업이 치고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대기업과 싸워서 감당해서 이길 수 있냐? 그렇죠. 대기업은 새롭게 기술 개발도 할 거고, 마케팅 전략도 새로 할 거고, 판매 방식, 유통 방식을 새로 만들 텐데, 그런 대기업들이 내가 가진 영역으로 나와 경쟁을 하겠다고 뛰어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호받으실 수가 있을 건가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내가 보호받으려면요, 나를 보호해 줄 만한 울타리, 내가 기댈 언덕이 튼튼한 대기업과 같이 맞다이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런 회사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기농 농장, 저는 우시만 한번 가봤었긴 했는데요. 정말 이 비타민이나 뭐 이런 거에서 세계 판매 1위고 정말 제대로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제가 한 18년째 지금 WX를 먹고 있는데, 제 나이가 어느 대충 추정은 하시겠죠? 네, 그리고 한국의 아메이는 이제 88년도에 법인이 설립되고 91년도부터 이제 사업을 했으니까 지금 2023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2년째 지금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소규모의 사람을 오랜 기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단기간 짧게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품질, 이런 것이 우리가 파트너 회사로 믿고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브랜드가 너무 많죠.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제품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칠판에 각각 제품의 뭐 장단점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보고 듣고 그걸 외워서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품군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 제품 그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원본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산부인과를 그때는 이게 제일 잘 되고 제일 좋아 라고 산부인과를 했는데, 지금은 후회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과나 외과나 정형외과나 뭐 이런 신경외과나 이런 쪽으로 갈 걸, 이런 생각. 왜 그러냐면 산부인과는 주로 여성 중에 아기는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조금 많이 드신 분들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정돼 있는 숫자고, 인원의 반밖에 안 봐, 우리나라 인구에. 그쵸? 소아과는 지금 좀 막 과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애가 더 쭈그러든다며요. 또 하나는 지금 한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얘가 애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성인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상군이 좁으면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큰 돈이 되는 것보다는 대상군이 많아야 돼. 내과는 뭐예요? 뭐 호흡기 있죠, 뭐 순환기 있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내과 가죠.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그렇죠? 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나 같은 경우도 애들 때 부러지고 다치고 또 그쵸? 뭐 이게 많잖아요. 뭐 교통사고 나고 이런 거는 대상군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군이 될 수 있어.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거 쓰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돈 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대상군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나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제품군도요, 무조건 누구나 다 여기에 있는 제품을 쓸 수 있게, 뭐 애기든 성인이든 여자든 노인이든 그런 제품 라인업이 많을수록 내 사업이 안정된다, 내 대상군이 다 많아진다, 그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뭐 커스터마이저 팩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발 마사지기, 지금은 청정기에도 이제 더 작은 블루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LG에서 뭐 이런 뭐 프라이 우리와 비슷한 그런 제품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제품이 없어. 그러면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나중에 사라질 때 사라질지언정 그거에 맞춰서 계속 주변에 따라서 같이 가주거나 아니면 나오지 않는 제품을 먼저 가서 선점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SK텔레콤이 1등이잖아요. 왜? 처음에 만들어서 처음에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처음에 했었던 그거 가지고도 그냥 뭐 서비스가 뭐 바뀌거나 다른 통신사로 가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도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피마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유산균, 뭐 우리 제일 처음에 유산균 강의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1세대 유산균은 처음 뭐예요? 뭐 100억 마리 뭐 이런 뭐 숫자에 관심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온 건 뭐예요? 뭐 장에서 뭐 위에서 다 죽으면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코팅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다가 세 번째는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럼 그 사람한테 맞는 그 유산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진화하는 건데, 내가 떨어지지 않고 나와 같이 하는 회사가 떨어지지 않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 더 앞서서 이런 걸 개발해 주고 있다는 거는 정말 큰 혜택이죠. 이 자전거들 다 하시죠. 저도 계속 유산소를 못 했던 게 제일 문제였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자전거를 제가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은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타고 한 35km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많이 먹거나,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광철 사장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술을 먹기 위해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술을 먹고 싶으면 최소한 운동을 하고 그 죄책감을 운동으로 털어내는 거거든요. 운동 꼭 하시면서 술 드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 아메이 있을 때 UN 환경 프로그램이나 뭐 ESG 얘기, 우리가 그냥 단지 기업이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덕적이고 우리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 투명한 지배구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공평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누구한테는 큰 혜택이 있고 누구한테는 불합리하게 사업을 해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회사, 이건 저는 제일 드리고 싶었던 거는, 내가 비빌 언덕이 이런 회사, 우리가 같이 파트너하는 그런 회사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반품도 다 받아주고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받는 소득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전에는 뭐 새우깡이 농심에서 만들었으면 농심에서 그거를 어디에다가 주고 어디에다 안 주고 있는 게 농심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뭐 홈플러스 새우깡도 나오고 뭐 이게 나오잖아요. 유통업자 주도형으로 바뀌고, 나중에 요즘에는 거의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가니까 그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죠. 결국은 그 제품을 쓰는 소비자 쪽으로 뭔가 혜택이 옮겨가고 돈이 옮겨간다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생산자와
아메이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만나게 하고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이 유통 마진을 우리가 그 차등 본인의 그 그룹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그거에 맞게 움직인 그 활동이라고 하나요? 이거 뭐라고 해야지 갑자기?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그거를 나눠가고 합리적으로 나눠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다이렉트 셀링 하면은 그래 직접 뭐 이렇게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게 아니라 회사는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원 직접 판매 공제조합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반 뭐 피라밋과 회원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는 다르다라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말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한, 아메이는 생산자를 모으죠.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아메이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등은 왜 그러냐면, 만약에 너무 잘 팔려고 했는데 그게 아메이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예전에 내 소비자는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제품들, 이런 코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메이가 직접 그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제품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고, 단 뭐 김치 이런 것까지 다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회사들을 묶어서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제 기업을 묶는 역할이 아메이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소비자들을 묶어서 아메이와 우리는 파트너십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시작, 저도 뭐 똑같이 시작을 했고, 모든 여기에 계신 분들 처음에 혼자 쓰기 시작하잖아요. 제품 하나부터 쓰기 시작해서 집에서 쓰는 뭐 비누, 치약, 뭐 바디워시, 남자들은 이런 바디워시가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비누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장지, 뭐 미역, 주방세제, 세탁세제, 화장품, 그 다음에 뉴트리아, 비타민, 정수기, 청정기, 이런 내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예전에는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쓰던 걸 이걸 아메이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그 브랜드 체인지 했을 때 최소한 나 혼자만 바꿔도 제가 처음 했을 때 한 6,000원, 7,000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마트 가는 것보단 그래 어차피 저는 그때 아직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혼자 마트를요 주말 아침에 이 카트를 끌고 다니면 조금 그래요. 애기들 뭐 부부들 막 이렇게 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쇼핑을 좀 더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달되고 그다음 내가 좋은 제품 쓰고 캐시백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만 써도 뭐 어차피 나 혼자 WX 18년 동안 계속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내가 뭐가 제품이 좋고 하면 누군가한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같이 쓰는 소비자가 늘어나는데, 아메에 대한 처음 제가 할 때 오해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론 배달도 되지만 배달이 안 되는 거 6만 원 이하는 그냥 직접 전달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자가 보기에는 네가 나한테 제품을 주고 나한테 돈을 받아갔어. 그러니까 너는 네가 나한테 제품을 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 뭔가 마진을 붙여. 그래 너는 그 PV 쭉 책 보면은 PV 있잖아요. 나는 이 가격으로 줘,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제품도 그냥 가까이 있을 때 넘겨주는 정도지, 웬만하면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고 그냥 구매 좌표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가끔 다른 뭐 온라인 애 중에도 나 이거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부모님한테 그 구매 좌표를 보내면 부모님이 사서 주죠. 그러니까 똑같아진 거예요, 일반 마트,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처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 사업을 하는데 온라인이 그렇게 됐는데 나는 지금도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해야 돼.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근데 이렇게 그 회사가 그 사업 환경에 맞춰서 그것도 발빠르게 우리를 서포트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처음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도 없었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한두 개 쓸 때는 많이 큰 혜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바구니만 바꿔도,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어차피 쓰는 마트 가서 쓰는 거를 장바구니만 받아도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27만 5천 원, 이 정도의 나한테 캐시백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반 소비자분이 아메이 제품을 쓰지 않더라도 아메이 몰에 있는 다른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생리대도 있을 거고 화장지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마스크 특히 한 달에 마스크가 정말 계속 쓰잖아요. 지금은 거의 많이 벗으셨지만 그런 일반적인 제품만 내가 어차피 쓰는 것만 바꿔도 혜택이 있다라는 걸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그분을 화장지만 쓰게 놔두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메이를 경험할 수 있게 아메이 코어 제품도 하나씩 바꿔서 쓸 수 있도록 좀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막 이 구독 경제를 하는 이유는 기업은 그냥 안정적인 어장 관리죠. 어장 관리라는 게 뭐 젊은 남자가 뭐 여성들을 이렇게 여러 명의 여성들을 관리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업들도 안정적인 소비자군이 있어야지 내가 만들 양도 예측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안정적인 소비자, 충성스러운 소비자가 있어야지 매출이 안정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내가 또 다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소비자한테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네 거를 써줄 테니까 나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 라고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모두 다 구독 경제 많이 하죠. 저희 집도 보니까 구독 경제 하는 게 여러 개 있는데요. 런드리고 같은 거. 막 예전에는 아파트 주변에 빨래 하는 곳이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런드리고에 넣어놓고 잠궈 놓으면 비대면으로 알아서 가져가고 갖다 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의 일정량이 넘어도 큰 돈이 더 들어가지 않아. 왜 개수를 막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구독 경제는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장바구니만 바꾸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제품을 바꿔서 써서 20만 정도로 바꿔 썼을 때,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장바구니를 바꾸는 걸 세 사람을 알렸을 때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됐을 때 보너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기존에 사업하셨던 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다 떠나서 이것만이라도 제일 좀 잘 알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한테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신 분을 스폰서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전달한 A, B 파트너 2명이 있죠. 그러면은 전체 그룹은 80만, 그러면 이 4명한테 48,000원이 돈이 나오고, 그거를 나눠서 가질 때 A와 B도 나눠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A, B 6,000원, 6,000원, 12,000원 빼준 24,000원이 내 거. 그 다음에 나한테 알려준 스폰서는 12,000원. 그렇죠. 결국은 누가 먼저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일을 더 많이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합리적인 소득 분배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스폰서가 없어도 내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폰서를 너무 미워하지 말고 스폰서가 전화할 때 제때제때 전화 좀 받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내가 써보고 나쁘면 환불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좋아, 그러면 나 혼자 써도 되고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나눠서 내가 부업과 사업가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아까 이제 이런 소비자들이 늘어나가면서 내가 1,000만이라는 매출을 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뭐 그 구조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아까 제가 30억을 넣었을 때 37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지금 1,000만을 가를 때 매년 1억씩 저축을 해서요. 30년을 저축하시는 게 편할까요? 30년 동안 내가 소비자 100명을 만드는 게 더 빠를까요? 그쵸? 물론 30억을 저축하는 게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평범한 우리한테는요, 1년에 1억씩 저축할 수 있는 플랜은 거의 불가능한 플랜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수입의 특징은 이런 수입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고, 그 이유는 재구매가 나오고 회원이 늘어나고 신제품이 늘어나고 나의 경험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그룹이 커지면서 그거에 따라서 핀과 보너스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쭉 많은 보너스가 있고, 이제 사파이어 두 그룹이
이제 독립을 하면 사파이어라고 하고 세 그룹이 독립되면 에메랄드라는 합니다. 그리고 세 그룹이 다 1년 내내 독립되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는데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지금 보니까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상위 1%가 생활비, 적정 생활비가 얼마랬죠? 522만 원. 그쵸? 그리고 그분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랬죠? 64세. 지금 한 2, 30년은 넉넉하게 다 남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그 나이대까지가 될 때 내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만이라도 목표를 하신다 하더라도 30년이 걸리면 어때요? 그쵸? 내가 70대, 80대가 됐을 때 정말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할 수 있다라면은 이게 일반인들 나한테 내 인생에 지나갔었던 경험했었던 거 들은 거 이런 걸 다 했을 때 나한테는 이게 나한테 가장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그룹이면 다이아몬드, 그 위에도 더 많은 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가고 싶은 만큼 너무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행 프로그램도 있어요. 코로나 끝나면서 작년에는 치앙마이, 요번에는 삿포로, 지중해 크루즈 있는데, 여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행 자체가 주는 것보다는요, 나에 대한 보상이고, 갔다 왔을 때 같이 가는 사람들이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파트너들한테 얘기하지만 노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애들은 어차피 다 떠나갔고 내 주위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위에 나와 같이 여행을 다닐 수 있고 그렇게 뭔가 경제에 쫓기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꼭 다들 도전하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치 디버스 회장님이 그런 말을 했죠. Try or cry. 해볼 거냐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 근데 지금부터 다시 한번 도전하셔도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길고 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새로 상담을 하셔서 다시 새로운 회계연도에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가 뭔가 내가 막막할 때는요 큰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에 나를 밝게 해줄 수 있는 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사업이 아메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 이만 마치겠습니다.